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18일에 발표한 2024-2025 시즌 일정이 공개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대형 사건이 터졌다며 손흥민이 다가오는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 가능성을 언급해 다른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새 일정이 지난 시즌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다음 시즌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9월이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9월을 잘 넘긴다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돌풍이 시즌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해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후스퍼 새 시즌에도 초반 돌풍을 재현할 가능성이 영국 현지 매체들로부터 속보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EPL 사무국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4-2025 시즌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개막은 8월 17일이고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가 개막전을 치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널, 맨시티, 에스턴 빌라, 첼시 등 2023-2024 시즌 빅6 구단들은 나름 빡빡한 시즌 초반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첼시는 맨시티와 개막전에서 만나고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을 펼친 맨시티와 아스널은 9월 21일에 맞대결을 치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새로 부임한 리버풀은 10월 중하순에 첼시, 아스널과 일주일 간격으로 대결하고 11월 30일에는 맨시티와 격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에 비해 토트넘은 다소 여유있는 시즌 초반 일정을 받았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은 지난 시즌처럼 초반 빠른 출발을 재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까지 빅6와 대결이 단 2번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8월 20일 오전 4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EPL로 복귀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1라운드를 치릅니다. 이어 9월 14일 아스널을 상대로 홈에서 첫 빅6 매치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후 빅6와 대결이 2개월 동안 없습니다. 빅6는 아니지만 그나마 까다로운 상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9월 28일에 원정 경기를 치를 뿐인 일정을 받아든 것인데요. 맨유전을 치른 뒤에는 A매치 휴식기가 이어지고 10월 중순부터 리그가 재개되지만 토트넘의 빅6 대결 일정은 없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대결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토트넘은 적어도 개막 후 3개월 이상은 어려운 상대를 피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된 셈이며, 일정의 유리함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초반 돌풍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콘테 밑에서 리그 8위라는 처참한 순위를 기록한 뒤 해리케인마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버리자 그 당시 많은 영국 매체들은 해리케인이 빠진 토트넘에서 손흥민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손흥민이 득점왕 출신이긴 하지만 해리케인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내려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매체들은 그 근거로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이지 해리케인처럼 원톱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그는 조연에 익숙하지 주연이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가 뛰어난 선수인 것은 맞지만 해리케인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고 손흥민을 원톱 공격수로 올리는 파격적인 실험을 단행,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며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거둡니다. 이 초반 경기 무패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손흥민이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맨유와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을 홀로 이끌며 8승 2무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고, 아스널을 상대로는 멀티골, 리버풀을 상대로 역시 한 골,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면서 강팀을 상대로 오히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EPL 탑레벨의 공격수를 증명해내면서 해리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빈 껍데기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내려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첼시전을 기점으로 수비진이 퇴장과 부상으로 붕괴되면서 수비 불안으로 인해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깨져 후반기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후반기 마지막 6경기에서 1승 5패를 당하며 초반에 쌓아놓은 승점을 거의 모두 잃어버리며 겨우 리그 5위를 달성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정이 좀 유리하다고 우승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오바 아니냐고 반박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해리 케인 없을 때 토트넘이 리그 10위나 겨우 한다고 전망했던 사람들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초반 10경기에서 무패를 할 때 그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영국 축구계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며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스쿼드와 일정을 받아든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 내려치기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 역시 토트넘이 다가오는 시즌의 역대급 일정을 받아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 리그 20개 구단의 초반 10경기의 난이도를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팀은 울버햄튼이고 에버튼이 가장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초반 10경기 난이도가 저 정도면 지난 시즌에 비해 현저히 일정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10경기의 난이도는 프레임이 가장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고 맨시티가 가장 쉬운 일정, 토트넘은 뒤에서 5번째로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을 정리하면 초반 10경기보다 후반 10경기가 훨씬 쉬운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함께 뛰는 동료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리그 내내 영국 현지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지원하는 수준 높은 선수들이 영입된다면 리그 일정에서 큰 이득을 누리는 올해 토트넘의 역대급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지옥의 일정을 치르게 된다. 9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스쿼드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금 이런 허약한 스쿼드로는 12위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9월 14일부터 거의 3일 간격으로 컵대회와 리그 경기, 그리고 유로파 리그 경기까지 12월 전반기 동안 무려 27경기를 소화하는 지옥의 일정을 치러야 한다. 지금 이런 허약한 스쿼드로는 10위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몇몇 이적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우승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포스테코글루 손흥민을 능가하는 원톱이 아니라면 큰 돈을 쓸 생각이 없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었다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가장 유력하고 현실 가능한 옵션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말하며 왼쪽 윙 포워드와 메디슨 자리인 10번 자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세컨 스트라이커로서의 골 결정력도 좋기 때문에 손흥민과 짝을 이룬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좌우 윙어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받쳐주지 못하고 메디슨은 부상만 당하면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비진 스쿼드도 너무 얇아서 늘 수비가 불안해 손흥민이 마음을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재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좌측 풀백을 보강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 때문에 단번에 우승 후보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